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관식입니다.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 메가임디에서 유교학 윤관식으로 완성하다라는 슬로건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유교학 1타로 강의를 책임감 있게 해왔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강의를 책임감 있게 해왔다, 뭐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 김영 편입에서 이제 편입을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다들 여러분에게 목표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일부 강연 열심히 들었는데 여러분과 같이 정말 끝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한계 차이. 그렇죠. 한계 차이에 당락이 결정되는 게 사실 이쪽 의치 한약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을 입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때의 꿈 그리고 원하는 목표가 있으시니까 또한 이때 준비하러 이곳에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목표에 준하는 그런 열심히 노력을 하실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하실 거고, 다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이걸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궁금증 또한 있으실 거니까 아마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 시험에 대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가장 근본적인 궁금증들이 몇 가지 생기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나 공부 똑바로 하고 있는 걸까? 이게 나 스스로도 혹은 주변에서도 이제 관심 갖고 물어봅니다. 물론 주변의 관심 별로 원하지 않지만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충분히 지금도 힘겨우니까. 근데 공부를 똑바로 하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이거 같아요. 이론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론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뭐 공부를 하고 나면 이론을 배우고 나면 당연히 문제도 푸시겠죠. 근데 문제가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푼 문제가 올바르게 풀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답은 맞았지만 풀이는 전혀 엉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답이 맞췄다는 이유로 보통 질문을 하지 않는 분들은 꽤 많고, 나중에 풀이 과정이 전혀 엉뚱했다는 걸 알고 충격받는 분도 있고, 또는 타임어택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시간 안에 문제를 또 풀어 주셔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일반적인 시험이고, 편입에서는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편입은 어떤 공인된 기관에서, 하나의 단일화된 기관에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 출제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험 범위 혹은 시험 보는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의 깊이 등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표하시는, 앞서 뭐 다양한 대학들에 대한 서치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내가 공부해야 되는 시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이제 그에 맞게 공부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엄하게 공부할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다라는 주변의 어떤 하나의 조언 혹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안 하시는 경우도 꽤나 많기 때문에 시험 범위를 정확히 하시는 건 무척 중요해요. 이건 편입이라 그렇습니다. 더욱더 어렵고요. 대표적으로 연대 미래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통의 경우에 뭐 생물 화학 시험 범위 이렇게 나오죠. 근데 화학이라고 하는 것과 유기화학은 분명히 다른 건데, 유기화학이라는 과목명은 안 나와요. 근데 희한하게 시험을 보면 유기화학이 나오고, 더더군다나 어떤 범위를 출제할지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그 범위 설정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시험 요강에 대해서 이제 막 연말쯤에 발표가 된 걸 보니까, 연대 미래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뭐 그전에는 공지도 되어 있지 않던 뭐 HPLC, 매스, 분광학 뭐 이런 거 묻겠다 갑자기 나오고, 뭐 어떤 생화학 쪽에 대한 어떤 관련된 지식도 묻겠다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이제 그때까지 준비가 미흡했던 친구들은 그걸 갑자기 준비하려고 하니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 내가 응시하고자 하는 학교 목표에 맞는 그런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올바른 공부를 하시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공부할 때 또 암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암기만 하시게 되면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암기하셨겠고, 그 이유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고리가 몇 개일까요? 뭐 제가 뭐 몇 년 동안 이제 피트 쪽에서 1타로 강의하면서 코엑스에서도 많이 띄우고 했었는데 몇 개일까요, 고리가?
하면 대다수는 5개가 아니라 6개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제가 답을 말했네요. 5개인데 5개가 아니라 6개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고리가 6개입니까? 참고로 이게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이 구조가 아니라 다른 구조로. 근데 이게 유기화학입니까? 화학입니까? 마치 도형에 대한 어떤 창의적인 질문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이게 고리는 5개라는 거죠. 어렵죠? 쉬운 걸로 가볼게요. 이 고리 몇 개죠? 1개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왜 1개니라고 물으면 아무도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냥 1개로 보이니까 1개라고 한 것뿐이지 거기에 뭔가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이와 같아요. 하나를 끊었을 때 하나의 선이 되면 그게 고리가 하나입니다. 만약에 그냥 내가 얘는 그냥 고리가 하나라고 외워버렸다라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 이제 이 지식을 습득했어요. 선을 하나 끊었을 때 하나의 선이 되면 고리가 하나다라는 걸 알았어요. 만약에 선을 2개 끊었을 때 하나의 선이 되면 걔는 고리가 2개란 뜻인 거예요. 선을 3개 끊었을 때 선이 되면 고리가 3개란 뜻인 거고 라는 지식을 습득한 이후에 다시 확인해 봐요. 고리가 몇 개인가요? 그래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냐면 복습 그리고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신 거고 하나씩 끊어보면 하나, 둘, 셋, 넷 이제 하나 더 끊으니까 선이 되었죠. 그러니 우린 얘를 어, 고리가 5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6개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당연한 이유가 육면체이기 때문에 6개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말 그대로 육면체일 뿐 고리가 6개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은근 많아요. 더더군다나 생물 그리고 유기 다 전공 교과목이고 화학은 교양 과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화학보다는 생물이나 유기가 뎁스가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신다면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건 당연해 보여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자꾸 외웠던 걸까요? 일단 공부할 게 많아요. 일단 영어도 준비해야 돼. 난 학교도 다니고 있어. 혹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게다가 만만하게 봤는데 실제 공부해 보니까 쉽지도 않아. 그러니까 공부할 건 많고 시간은 빠듯하고 일단 외우기라도 해야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외워진 다음에 뭘 해요? 기출문제 풀겠죠. 기출문제 풀고 좀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기출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풀어주는 수업 들어가서 받아쓰게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러 갑니다. 근데 마침 않게 학교에서 출제된 시험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그냥 외웠지만 외웠던 것 그리고 우연치 않게 풀었던 기출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풀었어요. 그럼 뭐 정말 대박인 거죠. 그리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공부하신 셈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공부한 것과 암기한 게 안 나왔어요. 그럼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 그냥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요. 시간이 너무 없죠. 쫓겨요. 그러니까 그 쫓기지 않으시려면 공부를 언제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으냐면 마음 먹으셨을 때 바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3월이라고 한들 그게 과연 빠를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더 빨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마 여기 중에서 피트 준비하셨다면 당연히 아실 텐데 최근에 제가 이제 메가MD에서 되게 한 오랜 기간 동안 피트 강의를 하다가 나와서 최근에 이제 피트가 끝났으니까 사이트에 안 들어가 봤는데 막 게시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선생님 피트 준비하다가 이제 이 편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걸 그쪽으로 남기셔봐야 제가 못 보는데 우연치 않게 들어가고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김영 편입 쪽 사이트에 남기시던데 기본적으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하루빨리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이 관련 내용에 익숙해지실 수 있고 남들에 비해서 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편입을 마음먹은 순간 바로 이론을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는 당연히 편입을 시작하시는 순간 같이 하셔야 돼요. 이론을 학습하시면 그거에 맞는 문제도 역시 병행해서 푸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셨고 수준별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서점만 가도 정말 수없이 많은 문제집들이 있죠. 수준별. 근데 과연 대학교로 오니까 그런 게 있던가요? 학교 중간 기말고사를 보기 위한 선행학습도 없을 거고
수준별, 맞춤별 어떤 문항도 없을 거고 오답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주어진 대로 잘 받아서 하면 됐지만 대학부터는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없어요. 편입도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걸 최대한 학원에서는 준비를 해놨을 거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뭐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일탈을 하면서 책임감 있는 수업을 하려면 이제 그런 것도 준비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 연구소 직원들을 통해서 뭐 착취일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컨텐츠를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수준별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저희 자식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수업을 듣는 건 공부가 아닌데 저희 아이들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냥 학원에 갔다 오면 나 공부하고 왔어. 아빠 이제 게임해도 될까?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죠. 근데 학원에 오셔서 수업 듣는 게 과연 진짜 공부라고 믿으신다면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지식을 그냥 전달 받으신 거예요. 그냥 받아쓰기 하신 거고 아 그렇구나 하고 오신 것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걸 여러분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 또한 시간에 쫓기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밀리죠. 배운 건 많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밀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선택은 그냥 중간에 스탑을 하던가 아니면 선택적 삭제를 하게 돼요. 에이, 안 나오지 않을까? 라고 이제 적당히 포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2024학년도 이제 여러분들 합격하기 위한 연간 커리는 부담감을 쫙 빼서 주 1회 수업으로만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나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번 나온 것을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듣고 그걸 여러분이 최대한 그 주에 여러분 것으로만 소화시켜 주시게 되면 유교화학이 충분히 완성되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론에 대한 과정이 좀 길기는 해요. 한데 주 1회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하시고 생물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 이론 병행할 때 같이 풀어주시는 문제집이에요. 마치 어렸을 때 구몬 해보신 적 있죠? 예, 구몬 하듯이 하루에 그냥 몇 문제씩 풀어주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그런 문제들. 그리고 수업 진도에 맞게끔 문항 배치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수업 들으면서 그때그때 푸시면 돼요. 이게 1월부터 해서 이제 이미 기초 입문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뭐 통합이론 파트 1부터 시작을 하셔도 괜찮아요. 저한테 피트 준비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라고 했을 때 파트 3부터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파트 2까지가 PT 시험 범위고 파트 3부터가 이제 그 PT 범위 이후거든요. 다만 이 친구들의 고민은 또 하나 있겠죠.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시험을 응시했고 아쉽게 약대를 떨어지고 다시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배웠던 지식을 유지할 수 있는 거냐라는 고민이 생겨요. 사실 스스로 공부하는데 잘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불안감이 있으시다면 복습 겸 해서 처음부터 들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끔씩 7월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팍팍할지 느껴지시죠? 주 2회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7월부터 준비를 해서 이론을 끝내자마자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바로 기출도 풀고 파이널을 본 다음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2월에 요강들이 나오니까 그거에 맞게 플러스 알파로 이 학교 전년도엔 이걸 묻지 않았는데 올해는 묻네? 그럼 또 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추가적으로 연말에 하면서 시험을 보시려면 이때 시작한다는 건 사실은 전 되게 용감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험 문제 6이 쉽게 나온대요. 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 효과처럼 야, 다 쉽게 나온대. 라고 하니까 쉽게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시고 뒤늦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한 사람은 아마 여러분의 합격을 원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왠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기출 문제거든요. 별거 아니지만 기출 문제 공개되지 않지만 네, 복귀에 의해서 이렇게 확보된 문제들. 그리고 제가 과거에 기명 편입에 90년대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후반까지 있었다 보니까 그때 90년대 후반 잘못 말씀드렸다. 2000년대 초반, 중반, 후반까지 있었어요. 그때는
약간 당시 분위기는 그랬어요. 약간씩 그 카메라나 이런 걸 이용해서 긁어오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토익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이슈가 크게 됐고 뉴스 매스컴을 타고 뭐 법적인 조치 취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좀 없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렇게 수집됐던 문제들도 저는 갖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얘는 최근 문제인 거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분광학이고요. 문제가 어떠세요? 제가 볼 땐 되게 쉬워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쉬우신가요? 어때요? 쉬우세요?가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겠죠. 쉽다 느끼는 분도 있고 어렵게 느끼는 분도 있고. 자, 난이도는 결국 상대적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신 분에겐 쉬울 거예요. 하지만 준비를 쉽게 그냥 어설프게 하신 분들에겐 그 어떤 문제라 한들 남이 볼 때 쉽다라고 한들 나에겐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합격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뭔가 되게 좀 밝으신 것 같아요. 일부 시간에 되게 진지하게 저는 GS 들었고 그래서 여러분의 앞모습을 봤을 때 되게 진지한 모습만 어, 갖고 볼 줄 알았는데 되게 뭐랄까 밝으세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 그 밝은 모습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1년 내내 철저하게 준비하시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 목표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